안녕하세요. 사실 BIOD라는 용어, BIOD라는 주제, 보안 주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BIOD 환경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 그러니까 보안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보안 정책이라든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부터는 다른 것 같고요. BIOD 하면 가장 큰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기존의 환경은 회사가 IT 자산들, PC부터 스위치, 라우터, 여러 서버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었고, 기업이 그 자산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또한 기업에서 저장되고 기업 안에서만 접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BIOD 환경으로 가면서, BIOD라는 것은 직원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회사에 접속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 측면에서는 자신이 개인이 소유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데이터가 저장 또한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오너십, 관리는 기존의 IT 관리 담당이 다 관리했던 반면에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안 측면에서 보안 정책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에 누가 접속을 했느냐라는 사용자 인증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BIOD로 가면서 이 사용자가 누구냐뿐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가 접속을 했느냐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접속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기업 네트워크에서 로컬 액세스 많이 있었고요. 간혹 VPN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환경을 제공했었는데, BIOD 환경에서는 리모트 액세스가 된다는 거고요. 소고유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가 있고, 혹은 VPN을 통해서도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나왔었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기사가 됐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절반이 도입할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SP, 게임 벤더, 소규모의 중소기업, 소기업보다는 중급의 이런 중견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을 했었고요. 가장 크게는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시장 측면에서 좀 보시면, 마켓의 특징을 보시면, BIOD는 기업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만, 디바이스를 하는 비용은 각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마켓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마켓 그로스의 성장률을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거의 70%, 모바일 시장에, BIOD 시장이 한 70%, 모바일 마켓의 70%가 모바일 오피스가 차지하는, 상당히 국내는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켓 경쟁 측면에서 보시면, 보안 측면에서 보시면, 글로벌 벤더, 시스코, 스나텍, 셀코드 이런 회사들이 BIOD 관련 보안 솔루션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니네트워크, 펜타시픽, 최근에 MDM의 가장 마켓 쉐어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지란지교, 스피키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BIOD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그 BYD 보안 시장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마켓, 보안 시장의 마켓 성숙도를 보시면 아직은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업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국은 약 93%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위협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 유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YD가 어떻게 보면 전략돌일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서는 일정 부분 좀 꺼리는 도입을 하더라도 주요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상당히 게시판이라든지 공지사 혹은 뭐 이런 중심으로 업무, 즉 기업의 아주 그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업이 컴퓨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사실 지금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개인 단말이 상당히 이게 많다. OS도 다양하고요. 각 벤더마다도 다 시스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안 정책을 가져가느냐 측면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단말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제 젤리빈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그 잘못된 나태한 관리와 그다음에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디바이스를 통한 데이터 유출이 가장 크고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의 이제 그 교체 주기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67.8%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고 그러면 교체되는 다양한 버전의 단말마다 어떻게 보안 기능들을 인포스를 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험해본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모바일 오피스 이 컴퓨터 깔았더니 나는 공작 안 해. 그래서 난 쓰죠. 쓰던 사람들도 지우죠.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부서의 업무는 모바일 오피스에서 거의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여러 설문조사, 여러 조사에서 나왔듯이 BYD의 가장 키 이슈는 보안입니다. 즉,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재 같은 성장세는 보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혹은 보안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작년의 분위기와 올해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작년만큼 뜨겁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스큐리티 보안 사고의 가장 큰, 약 79%가 모바일 스큐리티 인시던트를 경험했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BYD가 환경에서 이런 보안 사고들이 이제 급속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BYD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작년만큼 올해는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보안 위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유출로 결론이 날 텐데요. 그러면 그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은 다양한 단말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즉, 이 단말이라는 게 이 단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보통 저희가 모바일 오피스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들을 사용할 때 자동 로그인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 앱 실행시키면 로그인 돼가지고 바로 소개하는 대로 접속이 되죠. 자, 그러면은 그게 기업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단말을 분실했거나 제3자가 잠깐 빼가지고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위험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협. 여기서 보시면 confidential information 이 이제 방금 같이 분실하거나 도난된 반말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은 신뢰되지 않는 네트워크, 즉 공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관련된 단말이 접속했을 때 이걸 정상 사용자가 정상 단말, 분산된 단말과 접속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 악성 코드가 관련된 단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 여러 가지 접속을 시도하고 정보를 조회하고 간단한 예로 이제 조달 정보, 입찰 정보 이런 공고 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쭉 뽑아가는 이제 조달청의 예전에 조달 과정에서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위협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가지 말고도 가장 중요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안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MDM에 많은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머신은 보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능을 많이 넣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보안 수준은 안드로이드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추면 보안 기능이 되게 작아지고요. 기능도 플러스로 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에이전트를 다 단말에다 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버전과 그 많은 다양한 그 단말들, 제조사도 다르고요. 수천 가지가 됩니다. OS와 제조사의 그 조합들을 쭉 만들어 보면 그럴 때 이런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와이어드에서 접속했는지 와이어드 접속했는지 혹은 로컬에서 접속했는지 아니면 업계에서 접속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다 다른데 이런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정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들은 다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이런 장비들과의 주목된 정책, 혹은 중고 혹은 모순되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이제 다 연동해서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분실 혹은 이제 도둑 맞은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예인데요. 이제, 시마텍에서 2012년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50개의 단말을 가지고서 조직도 쭉 뿌려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쭉 모니터링을 했던 결과인데요. 한 70% 이상이 그 사용자가 누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다 뒤져보더라는 이런 조사가 있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도 의도하지 않은 해커 공격자가 아니더라도 단말을 습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누구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다 뒤져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밌는 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관련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성인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런 조사들이 있고요. 즉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는 인가된 단말과 인가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 상황이고요. 그때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고 혹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보안 설정 부분에서 보안 관리 측면에서 보안 정책을 상당히 이제 기존에 내부 네트워크를 관리했었던 형태로 관리했을 때 관리 사무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협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즉 DRD를 환경에서 알맞은 보안 정책을 세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뒤로 이제 반증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보안 관리자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수준을 갖고 모바 DRD 환경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데이터 유출되면 혹은 단말을 분실하거나 단말을 도둑맞으면 뭐 그냥 그럼 바로 뭐죠? MDL 입으면 MDL 그 보안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단말 분실했으니까 삭제해줘 혹은 못 쓰게 해줘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말은 쉬운데요.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락커룸에 스마트폰 놓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또 빼가지고 단말을 봤을 때 누가 인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단말에 대한 분실과 도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항상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보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말이, 이 사용자는 하나의 단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처 주기도 많고요. 패드 가지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아이폰도 혹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때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때는 패드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항상 스마트폰 접근하다가 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그 패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잘 접근하지 않는 어태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카운팅을 훔쳐서 접근을 한다든지 혹은 안 쓰는 패드 옆에 있는 패드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정책 측면에서는 내부망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유포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까지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때 그 게시물에 접속을 했던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머신도 있고 애플 머신도 있고 이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안 정책을 그러면 모바일 단말들에 대해서 다 이 시간에 다 접속을 한동안 정치가 될 때까지 차단을 할까? 혹은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접속한 단말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안드로이드든 애플 아이폰이든 iOS 머신이든 다 차단을 할까? 사실 효율적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인포스를 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위협들을 가지고서 이런 위협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 갖고서 잘 적용을 하면 이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BYD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어 오텐티케이션 기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레벨, 네트워크 레벨과 디바이스 레벨에서 살펴보면 우선 유저 오텐티케이션 측면에서는 우선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이 뭐냐라는 걸 식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도난당했을 때 그러면 그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측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시점에서 이 디바이스 혹은 이 디바이스가 패치가 됐느냐, 정상 사용자냐, 아니면 어떤 보안 컨디션에 만족을 하느냐를 점검을 하고 만족을 하면은 접속을 허용하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YD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큰 위협은 이미 인증을 통해서 접속을 했지만 그게 그 사용자냐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낙에서는 이미 액세스를 허용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이 사용자가 어떤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낙제 통과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BYD 환경에서도 좀 적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른 기능 혹은 기능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디바이스 레벨 측면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회사에서 특정 기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다량으로 회사 사원 수만큼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되겠죠. 근데 BYD는 그 소유자의 단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어떤 단말을 사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많은 종류의 이런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BYD가 아닌 CYOD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택하겠다라는, 회사에서 특정 단말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BYD 같은 통계도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관리 일기보도 보안을 운영하는 데서 비용도 오히려 더 크니 그냥 기업에서 단말을 선택을 하게 하고 혹은 일정 비용을 전체 단말 비용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A, B, C 혹은 A, B 단말 중에 이 안에서 사용을 하세요라는 이런 개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 레벨의 시큐리티 MDM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샌드박스 개념으로 돌기 때문에 이 단말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이 특정 프로세스를 넘어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iOS 머신 같은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 접속한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킬스위치라는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와서 여기 슬라이드를 냈는데, 킬스위치는 데이터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이 단말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최후 방편입니다. 이거는 BYD 솔루션이 아니고요. 즉 내가 데이터를 분실했다라든지 혹은 누군가에 조금 맞았다 혹은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한테 말하면 MDM을 통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단말을 잠궈버리거나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단말의 소유주가 내가 단말을 분실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신고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유출은 단말을 분실했다는 걸 모르거나 악성 코드거나 정상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마지막의 최후의 임시 방편이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기능, 그 다음에 단말 측면에서의 보안 기능, 즉 NAC과 MDM의 기능들이 조합된 BYD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NAC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차단을 합니다. 이 NAC은 이 단말의 상황을 봤을 때 MDM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단말의 경우에는 기업의 네트워크 접속을 하도록 허용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제 시장 영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접속한 후에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들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NAC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의 상태를 아까 MDM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단말이 어떤 OS, 어떤 여러 가지 상태까지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서 하다 보면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하다 보면 그나마 BYD 환경에서는 현재로서는 괜찮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방금 전까지는 이제 이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보안 위협이 있을 때 BYD의 보안 성능들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BYD는 어떤 단말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기반으로 정보를 얻고 제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BYD의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없는, 즉 지나다니는 트래픽만 본다든지 이런 네트워크 에이전트가 없이 정보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거나 이런 단말 혹은 사용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단말, 이렇게 많은 OS 여기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다 심어가지고 이 단말의 상태를 알고 이 사용자의 기준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BYD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에이전트가 없는 환경에 에이전트가 없이
이 단말과 사용자들 그리고 이러한 그 상황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액세스와 서비스 이용의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액세스 단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액세스를 허용한 후에 모니터링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 네트워크 상비니 IDS, 파이어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IDS나 IP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호하는 네트워크 인입점에서 내가 보호하는 기업에 공격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지 정상 사용자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를 보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즉 단순히 액세스 단에서 얘가 보안 컨디션을 잘 만족을 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액세스 후에도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유출의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 혹은 관리,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액세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 정보까지도 같이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정보는 어느 로컬에서 회사 안에서 접속을 했느냐, 언제, 내부냐, 원격이냐, 부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접속한 후에 얘가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해왔던 얘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서 이런 단말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부산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들이 프로파일 돼가지고 이런 프로파일 기반으로 앱노멀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액세스 컨트롤 또한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접속한 후에도 이상하다 싶으면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든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네가 잠깐 들어오냐?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다. 만족할 만한 답이 아무나라고 그때 이제 차단하거나 혹은 만족한 답이 오면 잠시 블락했다가 다시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다이너믹한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개념들 수집부터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 개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에이전트 리스크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컨텍스트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사용자 단말의 이런 프로파일들을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비정상 행위를 디텍션하고 혹은 팔러시에 위배되는 이런 접속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탐지를 해서 이제 다양한 멀티팩터 혹은 동적 액세스 컨트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안 기능들과 연계가 되는 이런 형태의 보안 펑션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BRD의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BRD 시장 확산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의 요소는 항상 이 사용자, 이 단말과 이 단말의 뒤에 있는 사용자가 정말 그 사람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보안 기능, 즉 접속한 후에도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단말과 다양한 접속 환경, 그 다음에 시간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런 환경에서 과연 보안 정책을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마 BRD의 보안의 가장 큰 두 개의 요소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BRD 시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